청주시 한 대단지 아파트. 2015년 당시 이 지역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대로 분양됐던 곳입니다. 지난해 9월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송영주 씨. 그녀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안쪽이 이쪽 하단 쪽에 다 곰팡이 났었는데 옷장 속 서랍을 빼내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서랍 모서리에 핀 곰팡이였습니다. 옷장 속을 살펴보자 더 많은 양의 곰팡이가 발견됩니다. 이 상황이 기막힐 따름이라는 송영주 씨. 새 아파트 산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나서 아니 옷장을 옷만 넣고 썼는데 곰팡이가 나니까 저희는 당황스럽죠. 집안 곳곳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 건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 불과 6개월 만의 일. 옷장 속에 넣어둔 옷에도 수습이 안 될 만큼 곰팡이가 잔뜩 생겼습니다. 버리려고 이제 내놓으신 거예요? 가방이랑 빨 거는 빨 건데 지금 안에 있던 이 수납 이것도 다 이렇게 곰팡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안에까지 곰팡이가 나서 안에 옷도 다 빨고 지금 어제부터 아무리 닦아내도 또다시 곰팡이가 피는 바람에 결국 아끼던 옷들을 버려야 할 지경. 전에 살던 집은 오래된 집인데도 곰팡이 한 번 안 났거든요. 근데 이게 새 아파트인데 몇 달 만에 산지 몇 달 만에 겨울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이렇게 곰팡이가 났으면은 여름에는 또 여름엔 습해서 또 곰팡이가 날 테고 겨울에는 또 이게 뭐 습도가 안 맞는다고 해서 또 곰팡이가 나고 그럼 이건 무슨 곰팡이 옷장도 아니고. 지난 2월 촬영 당시 건조한 겨울인데도 방 안 습도는 무려 60%. 영주 씨는 무엇보다 3살 배기 아이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곰팡이로 뒤덮인 옷장 옆에 아이의 침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건설사에 하자 신고를 했다는 영주 씨. 그런데 건설사는 입주 미탄만 했다고 합니다. 맹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생활하자다. 자기네는 이런 거는 하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환기만 제대로 시켜라. 근데 환기를 문을 계속 열어놓을 수도 없고 한겨울에 계속 환기는 매일매일 시키죠. 근데 여기 안에를 뜯어갖고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옷을 다 뺀 다음에 환기 시킬 수도 없고 본인들은 그렇게 할까요? 본인 집들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입주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현관문에 결로 현상이 생기면서 고민이 커졌다고 합니다. 퍼지면은 집값도 떨어질 거고 저희도 걱정이 되긴 하잖아요. 저희도 비싼 돈 들여서 이사를 왔는데 그리고 새 아파트에 곰팡이 난다고 얘기를 해봐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 창피해서 정말 말을 못하죠. 또 다른 입주자를 만나봤습니다. 박정순 씨는 새 아파트가 너무 춥다고 토로합니다. 창문에 바람이 들어오면 가스비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쪽 방은 1도리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바람 이제 그만큼 가장 우풍이 심한 곳은 안방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창틀에서 찬바람이 스며들어 평소엔 늘 블라인드를 쳐놓아야 할 정도. 수건으로 창문 틈새도 막아놨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수건을 그럼 이렇게 끼워놓은 게 우풍도 맞고 결로 때문에도 끼워놓은 이거예요? 얘를 끼워놓으니까 아침에 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온도 올라가는 것도 확실히 좋고. 결로가 생기는 건 안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거실 창문에도 매일 물방울이 맺히는 상황. 결로 현상이 지속되면서 새 집에 대한 박정순 씨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고 합니다. 분명 창문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풍이 얼마나 심한지 초를 창틀에 놓고 지켜보는 등 건설사의 하자를 입증할 방법을 고민했다는 박정순 씨. 곰팡이는 괜찮아요? 곰팡이는 제가 계속 열었죠. 계속 열어놓으니까 곰팡이 필까봐 미리 문을 열어놓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부터 확인하고 문을 열어놓고 뒤에 베란다 문 열어놓고 그게 일인 거야. 하루 종일 열어놓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너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저한테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지. 다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공사차장이라는 게 공식 입장은 그거예요. 결론은 생활 습관의 문제니까 당신들이 생활 잘해라. 아니 겨울에 어떻게 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로라고 저희도 인정하는 거 뭐냐면 바깥 창에 네. 그러니까 창이 이중이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외창 내부가 습기가 차면 저희 이해를 하네요. 근데 이거는 안쪽 창에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이거는 결로가 아니고 하자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문제는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심각한 소음입니다. 큰 도로에 접해 있다는 해당 아파트. 그런데 방음벽 일부분이 미시공된 채 뚫려 있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행 소음 기준은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측정했을 때 65데시벨 미만. 우리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오후 5시경에 B아파트 단지 내 소음을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1시간 동안 살펴본 결과 계속해서 65데시벨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지난해 8월 사전 점검 당시 입주민들이 무려 3만 4천 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해 큰 논란이 됐던 B아파트. 당시 건설사는 완벽한 하자 보수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스트레스 중에 요새 저희 집에 곰팡이가 지금 피고 있어요. 아 지금? 한쪽에.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하고 지금 이걸 뜯을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게 결혼이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지금 집이에요. 여기에 진짜 다들 그래. 우리가 왜 이러려고 새 집을 왔는지 이사를 왔는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준공 승인이 난 걸까? 감리회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 후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냈다는 건 아파트에 큰 하자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해당 아파트의 감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직접 확인한 단지 내 소음 문제 역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3만 4천 건의 하자 신고에도 부적합 항목이 없는 건 왜일까? 담당 감리사를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월을 연장을 시키는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잔손보기로 해가지고 빨리 시공사에서 대처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건설사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가 커졌을 뿐이라는 입장. 저희가 한 개 현장 장관에 주문했어요. 2개 현장이 이제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비 철저히 할 거예요.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 저희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점검하고요. 안 된 거 있으면 저희 준공 안 시키려고 해요.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해당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준 지자체도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하자가 뭐 말씀같이 좀 정말 위해하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준공이 안 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일부가 아무래도 이제 건설공사 같은 경우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자가 좀 일부는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시공이 덜 됐을 때는 사실 이 준공 승인이 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제 이 아파트 준공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뭐 감리자 의견서하고 그다음에 각종 필증 확인하고 뭐 서류적인 걸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긴 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준공 때 뭐 샘플링을 해갖고서 몇 세대를 보긴 봐요 이렇게. 그럼 몇 세대 있나. 정도 보셨어요? 그때가 저희가 한 뭐 6세대 정도 봤던 것 같은데 기억에. 아 이게 지금 네. 1,500세대가 넘는데 6세대 정도를 그 정도 보고 봐요. 이 예. 승인을 내는 거예요? 입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컸던 아파트. 지자체가 현장 조사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건 아닐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저희는 이제 그 서류가 왔었을 때 그 서류의 뭐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거고 원래는 이제 그 현장에 감리가 상주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일단은 책임을 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류만 보고 준공 승인 여부를 결정한 셈이나 마찬가지. 감리사와 지자체가 건설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허술하게 할수록 입주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청주 아파트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자 논란이 불거진 A건설사의 아파트. 반복되는 부실 시공 논란에 대한 건설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이 집에 들어와서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집인가.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 많다고 보진 않거든요. 사실 공급한 거에 비해서. 전 세대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세대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 거는 분명해요. 전 세대가 다 그렇게 하자면은 정말 문제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몇몇 세대가 그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대두시키고 부각시키고 언론화되면서 이게 점점 이제 큰 이슈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자 논란은 여전한데도 올해 무려 13,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더 분양할 예정이라는 A건설사. 그런데 우리는 A건설사가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제작진이 어렵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당시 무려 43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던 A건설사. 2010년부터 4년 동안 총 76개 필지에 입찰을 신청해 24개 필지를 따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첨된 하나의 필지에 입찰 신청한 회사 대부분이 A건설사 계열사였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총동원했던 겁니다. 심지어 입찰에 응한 29개 회사가 모두 계열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덕분에 A건설사의 시공 능력 순위는 143위에서 22위로 무려 100계단 이상 상승했습니다. 2015년엔 순이익이 1조 원을 넘는 초우량 기업들을 칭하는 1조 클럽에 가입한 A건설사.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는 비난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많은 부분들이 좀 왜곡되고 막 기사화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고생한 거는 싹 다 묻혀버리고 완전 파렴치한 기업 아니면 막 부실한 기업 이런 식으로만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부분들이 많죠. 우리는 부실 시공 아파트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문수환 씨는 한때 50억 원 가량의 자산을 소유한 잘 나가는 건설사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다 낡아 녹슨 컨테이너 박스와 고장 나버린 고물들 뿐입니다. 3년 전 그는 남은 건축 자재와 장비들을 팔아 마지막 공사 현장을 마무리한 후 건설업계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 올라가 떠는 거 그거 남은 거예요. 이후 작은 컨테이너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는 문수환 씨.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처벌받더라도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지금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렇고 뭐 한 몇 년 됐죠. 저기서 이사하고 이거 다 뺏기고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문 씨의 회사가 급격히 기운 건 2011년 한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공공임대 아파트 공사를 수주받은 이후였습니다. 아파트 골조 작업하고 대형 빌딩 공사하는데 골조만 하는 회사입니다. 잘 나갈 때 한 7, 80억에서 한 100억을 합니다. 근데 했는데 헐정마다 돈이 한 엄청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택공사를 하게 되면 미치질 않는데 왜 이렇게 미치는 않는가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만 더 해본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망했고. 이상하게도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회사는 적자였습니다. 그는 뒤늦게 자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원청이 문 씨 회사에 3만여 개를 주기로 한 자재를 만여 개만 주는 등 물량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청은 문 씨가 해서는 안 되는 공사도 요구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체인 문 씨의 회사에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대규모 아파트 단열 공사는 물론 미장 공사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토목공사, 그럼 토목한택에서 토목면을 가진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되고 네. 토목은 미장공사는 미장면을 가진 사람한테 시켜야 되고
도장공사는 도장공사 면허 있는 사람한테 시키고 면허 있는 사람만 법에서 그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면허가 없기 때문에 하시면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저거 내일 공부를 치려고 준비 다 해놨지 않습니까? 검침해달라고 이거 내일 공부를 좀 빠꾸 시켜버리고 그러고 이번 달에 내가 100원을 가져야 되는데 얘네들 한 70원만 주면 30원 달을 무릎 꿇고 넣어야 되잖아 돈을. 그렇게 계속 고통을 주니까 갑의 말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 씨가 무면허 시공을 했다는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2013년 9월 완공됐다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 분별로 공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동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네 동. 네. 이것도 한 10년, 5년, 20년 되면 개떡이 돼버리죠. 또 보세요, 이게 뭐 지금 이게 뭐래. 지어진 지 불과 5년 됐다는 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고정시켜 놓은 철근은 구부러지고 바닥에 깐 콘크리트도 깨져 부서지고 있는 상태. 콘크리트에서 이게 지금 이 바닥에 콘크리트 걸어. 제대로 다져주면 이게 이렇게 크레가 이렇게 저거 안 되죠. 이거는 이게 깔고서 다지는 걸로 10번 다진 거 이건 안 다진 거란 얘기야.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문수환 씨. 선생님이 이제 하신 공사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다지뭐 이거요.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옆에 그 발코니 부분에 그 단열 그거 다 우리가 한 거죠. 무면허로 방수공사를 했다는 주차장도 살펴봤습니다. 이미 바닥 곳곳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열 공사 이런 거, 미장 공사 이런 거 좀 잘못해 놓으면은 지금은 괜찮아 몇 년은 괜찮을 몰라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해서 이제 하자가 생기는 거지. 아파트 크레게 가갖고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간다는 등 뭐 추운데 갈라지고 막 추위가 들어오고 막 그런 행위지. 그러니까 그걸 원칙적으로 그 전문가가 해야겠지. 또 다른 하청업체 대표들도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원청의 갑질이 아파트 부실 시공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도급체가 큰 손해를 보고서 해주든지 아니면 부실 시공을 하든지. 많은 하청업체들이 공사 현장에서 부실 시공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받을 거를 알고 70원을 받았어요. 100원짜리에 100명이 투입이 된다면은 70원짜리에는 몇 명이 투입될까요? 70원짜리에 100명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70명만 투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생기죠. 돈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럼 우리도 늦어져. 우리가 늦어지면 저기 설비, 방수, 특히 마감들도 늦어져. 근데 마감들한테 빨리 하라고 하면 제대로 하겠냐고요. 대충 해버리지. 핸드폰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핸드폰 하나 만들면 핸드폰 케이스도 있어야 되고 부속도 있어야 되고 반도체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뭐 5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한두 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말 알면서 이렇게 하청에 물량을 빼고 주는 거죠? 당연하죠. 마감업체들은 암만 해도 예를 들어서 A급을 써야 되는데 B급을 쓸 수도 있고. 도면 그대로 시공을 하잖아요. 도면 그대로 해야지 계약 위반이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전문가들 보니까 이게 설계가 이상한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사 중간에 이제 계속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알아서 하래요. 역시는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건설사가 어떻게든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다 보니 품질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부실 논란의 핵심은 선분양 후시공 제도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짓기도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분양 대금이 다 들어오고 나서는부터 건설사가 하는 거라고는 원가 절감이고 시공의 질을 담보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